자, 그러면은 오늘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의원직 만료 4개월 차 민간인 정청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본인의 책 나왔어요. 예판 중인데 예판만으로 거의 1000권이 팔렸어요. 며칠 안 됐는데 예판이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1000권은 그 우리나라 1급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도달하는 숫자지 1000권은 정치인은 도달할 본인 직접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숫자인데 1000권에 거의 도달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전문인 정청래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내시는 겁니까, 이거? 베개용으로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라고. 제가 이걸 딱 실험을 했어요. 272페이지인데 이거를 5권을 딱 묶어서 자로 재보니까 8.5cm인데 이것이 가장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높이가 인체공학적으로. 네, 의원님 다음 얘기하세요. 8.5cm. 이건 뭡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 수가 없어서 배추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천포기. 아, 백남기 선생, 이게 사망진단서죠. 네. 백남기 선생 사고 나고 서울대병원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근데 백도라지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예. 안행이. 딱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된 일은 본인이 달려가 되게 맞기도 하거니와. 예. 그죠?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얼굴 알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출판사에 갔더니 그 양반이 앉아있던 거야. 출판사에 갔더니 그 앉아있는 거야, 백도라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출판사 직원이라고. 그리고 제가 의원님 책 제가 담당 편집자라고. 묘한 인연이에요. 예. 백남기 선생은 이제 중환자실에 계속 있는데 백도라지 씨가 계속 제 책 작업을 했어요. 병실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 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딸이 계속 이 책을 싸갖고 와가지고 편집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책을 이제 열심히 제작을 했어요. 하고 다 끝내고 광고 제작까지 했어요. 둘이 이렇게 음성 파일 이따 파파이스 나올 건데. 이 라디오용으로 음성 파일 광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백도라 씨가 출연을 해요. 또. 파파이스를 해서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뒷모습 나와서 고개 흔들고 있는 게 백도라지예요. 그 음성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광고 제작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이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백도라지가.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병사. 네. 네. 3가지밖에 없어요. 사망의 종류는 병으로 아니면 외부의 요인으로 아니면 불상일 경우 모른다.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오자마자 오마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기자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알려진 게 의원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JTBC 뉴스 보도까지 이걸로 이제 다 나갔어요. 근데 사망 진단서를 쓴 사람이 레지던트입니다. 제가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근데 레지던트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치의가 써야 되는 거예요. 주치의는 부담스러워서 예전처럼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론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병사로 몰고 간 것과 부검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저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외인사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병원에서 이거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사망 진단서를 입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간 의료 공부를 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네. 급성 경막하 출혈 저기 보이죠? 네. 저거는 외인이 아니고 그냥 지병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요 자체는. 요 자체는. 네. 그래서 저것이 외상성 출혈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출혈이 생겼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급성 신부전은요. 사전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 이후에 급성 신분전도 생기는 거고 급성 경막하 출혈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자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서울대병원 첫 번째 소견이 뭐냐면 외상성 출혈이거든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서 출혈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술도 못할 지경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백도라지 딸에 의하면 아버지가 워낙 건강한 거래요. 워낙 건강하고 강골이라서 수술이 가능했다라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급성 신부전, 급성 경막 출혈 이거는요 사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 애초의 원인과는.
그렇습니다. 최후에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학계에서는 사전 사인을 사망 진단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는 웃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사고 원인인 거죠. 한 달 사망 정도 병원에 있다가 예. 그렇게 되면 그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외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신장이 나빠지고 그런 걸 지금 원인으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부 뭐 이게 의학계에서는 사망 당시에 그 지병 그것을 사망 진단서로 진단하는 게 맞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네. 그런데 법의학계에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이윤성 교수가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더라고. 아, 그분이 말씀하거나 주장하거나 쓴 글을 본 거죠. 연구에서 사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교수님도 똑같은 결론을. 그 서울대 법의학과 그 이 교수님이 저의 주장을 밑받침해 주더라고. 저희 한겨레에도 의사 출신 기자가 있거든요. 의료 네. 전문 기자가 있는데 그 양반인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이 스스로 2015년에 만든 게 있대요.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 아하. 이런 거를. 거기에 사망 종류를 쓰면서 사망 원인이 질병인 경우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또는 타살일 수 있음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네, 이런 표현이 있고 예를 들어놨대요.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병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지. 이윤성 교수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기자하고 실토하시네, 이제. 외인사로 그 쓰는 게 맞다. 그렇죠.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세 번째 항목 기타 및 불상으로 쓰는 게 맞다. 그렇죠. 병사로 쓰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마지막에 기자가 이거 실명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법학과 교수가 나도 정치 성향은 있다. 정치 성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성향과는 배제하고 성향을 배제하고 나는 전문성으로 말하는 거다. 평생 해왔던 거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 교수가 또 주장을 해요. 부검은 필요 없다. 왜냐? 이건 명백한 거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두개골도 골절이 돼 있었고 물대포 맞고 다 왔는데 이건 그냥 쭉 그 병상 기록만 보면 되지. 이걸 가지고 뭘 부검을 하느냐. 부검이라는 것은 원래 피해자, 유가족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검을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법의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검시를 딱 해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외상인 것 같다. 라고 그것이 폭로되면서 유월항쟁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고문에 의한 치사 사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검은 원래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건데. 그렇죠.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고. 그렇죠. 진짜 원인을 밝혀보자. 이건데, 결과가 명백한데, 거꾸로 경찰의 부검을 가족은 안 해도 된다는데. 자, 부검은 이럴 경우에 합니다. 가족 동의가 있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 그냥 바로 부검에 들어갑니다. 근데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검찰에서는 명확한 사인을 밝혀야 된다. 그럴 때는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검 영장 신청에 대해서 벌써 기각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그 사유를 제가 말하려고. 아, 기각 사유? 기각 사유. 사유가 굉장히 명확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당직 판사가, 담당 판사가 자료를 보강해라 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사유를 4가지로 들었어요. 첫째, 국과수가 굳이 부검 주체여야 하는지를 자료를 제출해라. 두 번째, 부검 의료진의 내역을 내라. 누가 제출. 부검할 건지. 누가 할 건지.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왜 굳이 부검을 해야 하느냐? 물대포로 인한 뇌출혈을 부인하느냐?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냐? 명확하게 따졌네요. 명확해요. 명확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하라. 가족, 의료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 근데 가족들은 참여하지 않게 했다고 그래. 반대해. 어떻게 참여해?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또 막 그 백도라지한테 지금 왔는데 그 카톡이 들어왔는데 내일 오전 11시에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신청을? 재신청을 네. 하겠다고 해서 여기 파파이스 오기 전에 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 만나고 했더니 파파이스 나와서 뭘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 다 하고
언제 시신 탈취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탈취를.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죄송하지만 부탁한다.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있어요. 영장 신청을 또 하고, 만약에 영장이 떨어지면 몸싸움 하면서 막 싸우고, 의도가 그거예요. 그리고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집단. 공무집행방해. 우리는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하는데 정확한 사인을 모르겠다. 물 대표에 의한 사망이 아닐 수 있다. 이거 억지 주장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온 연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남기 선생의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 출신. 네. 경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이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찰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오케이 하니까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니까. 가족들이 반대하면 할 이유가 없어요, 부검을. 굳이 막 시신 탈취 시도까지 막 하면서 부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물 대표에는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려고 논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다 양보해서 다 절차를 지켰다고 쳐요. 다 절차를 지켰어도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러니까 경찰이 절차를 지키면 사람이 죽어도 돼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는 그냥 한 사람이 인간으로 와서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잔인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사실. 이게 과거의 군사 정권들도 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 하는 선을 못 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야,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걸 못 넘는 거야. 응? 그 여론을 의식해서. 여기는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네. 그 경찰청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할 생각 없냐고 하니까 명확하게 사인이 밝혀지면 경찰의 잘못이 밝혀지면 사과하겠다고 했거든요. 명확하게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건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아니, 끝났습니까? 그다음 또 있어. 채널A가요. 요즘 이상해졌어요. 이런 걸 막 보도해요. 우리가 먼저 했죠. 우리가 먼저 하고 나니까 따라서 한 거죠. 아, 그래요? 한겨레가 가드 뉴스를 쫙쫙 이정현은 이정현으로 반박된다 해가지고 2년 전에 이정현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 속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때 누가 단식을 했었나 봐요. 내가 했나 그때? 2년 전이면? 맞나? 하여튼 누가 단식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정현은 지금 자아 비판 중. 본인이 2년 후에 단식할 것을 미리 자아 비판을 해놨어. 아니, 의원님, 근데, 단식, 선배로서. 네. 한번 방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서 트위터 쪽지 페이스북으로 내가 단식 선배가 단식 후배에게 충고를 했거든요. 네, 뭐라고. 웬만큼 해서는 안 알아준다. 오래 해야 사람이 주목한다. 근데 그런 욕심을 챙기면 안 된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둬라. 그렇게 내가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단식 선배로서 지지 격려 방문 오래 하라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왔어요. 생각해보고 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에 관해서 명언을 남겼어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할 때 찾아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기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굶으면 죽는다. 졸리면 잠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의. 김영삼 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멘트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단식에 대해서 제가 쭉 오늘 공부를 해봤어요. 했는데 최장 기록은 난 줄 알았거든. 불행하게 아니더라고. 17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강기가? 현혜자 의원이 27일간 했대요.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최장기간. 그런데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또 있어요? 야, 성경책을 일부러 크게 찍히려고 설정샷을 하지 않았나? 이정현 대표 저 발언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과거 발언 중에 2005년 11월일 텐데요. 노무현 정부 때 농민 시위 중에 농민 두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정현 대변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아니 근데 새누리당이 공격하는 거를 뜯어보면요. 새누리당은 다 셀프 디스예요. 다 과거에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자기가 되돌려 받는 말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순신 단식 중이잖아요. 나의 단식을 달리지 말라. 이순신 단식. 자, 의원님 그러면요.
들어가시고 이제 진짜 김총수 있잖아요. 저 가더라도 요건 그대로 그냥 놓으세요. 바닥에 던져놓게 내가.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육포를 만들기 위해 무항생제 냉장 돈육, 안데스 산맥의 핑크 소금, 국내산 젓갈과 고춧가루, 어떤 화학 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 육포도 네이처오다가 만들면 다릅니다. 인데 이것이 가장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높이가 인체공학적으로 네, 의원님 다음 얘기하세요. 8.5cm. 이거 뭡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 수가 없어서 배추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천포기. 아, 백남기 선생 이게 사망진단서죠. 네. 백랑기 선생 사고 나고 서울대병원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근데 백도라지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예. 안행이 딱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된 일은 본인이 달려가 되게 맞기도 하거니와 예. 그죠?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얼굴 알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출판사에 갔더니 그 양반이 앉아 있던 거야. 출판사에 갔더니 그 앉아 있는 거야 백도라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출판사 직원이라고. 그리고 제가 의원님 책 제가 담당 편집자라고. 묘한 인연이에요. 예. 백남기 선생은 이제 중환자실에 계속 있는데 백도라지 씨가 계속 제 책 작업을 했어요. 병실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 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나오자마자 오마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기자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요게 알려진 게 의원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JTBC 뉴스 보도까지 이걸로 이제 다 나갔어요. 근데 사망 진단서를 쓴 사람이 레지던트입니다. 제가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근데 레지던트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치의가 써야 되는 거예요. 주치의는 부담스러워서 레지던트를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론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병사로 몰고 간 것과 부검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저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외인사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병원에서 이거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사망 진단서를 입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간 의료 공부를 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네. 급성 경막하 출혈 저기 보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의원직 만료 4개월 차 민간인 정청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본인의 책 나왔어요. 예판 중인데 예판만으로 거의 1000권이 팔렸어요. 며칠 안 됐는데 예판이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1000권은 그 우리나라 1급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도달하는 숫자지 1000권은 정치인은 도달할 본인 직접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숫자인데 1000권에 거의 도달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전문인 정청래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내시는 겁니까, 이거? 베개용으로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라고. 내가 이걸 딱 실험을 했어요. 272페이지인데 이거를 5권을 딱 묶어서 자로 재보니까 8.5cm. 딸이 계속 이 책을 싸갖고 와가지고 편집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책을 이제 열심히 제작을 했어요. 하고 다 끝내고 광고 제작까지 했어요. 둘이 이렇게 음성 파일 이따 파파이스 나올 건데. 이 라디오용으로 음성 파일 광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백도라 씨가 출연을 해요. 또. 파파이스를 위해서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뒷모습 나와서 고개 흔들고 있는 게 백도라지예요. 그 음성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광고 제작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백도라지가.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병사. 네. 네. 3가지밖에 없어요. 사망의 종류는 병으로 아니면 외부의 요인으로 아니면 불상일 경우 모른다.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네. 저거는 외인이 아니고 그냥 지병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요 자체는 요 자체는. 네. 그래서 저것이
외상성 출혈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생겼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급성 신부전은요, 사전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 이후에 급성 신부전도 생기는 거고 급성 경막하 출혈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자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서울대병원 첫 번째 소견이 뭐냐면 외상성 출혈이거든요. 명백하게. 명백하게.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서 출혈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술도 못할 지경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백도라지 딸에 의하면 아버지가 워낙 건강한 거래요. 워낙 건강하고 강골이라서